암호화폐 해킹,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해킹하는 원리, 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해킹을 안 당한다고 하는데 왜 뉴스나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막 암호화폐 털렸다는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암호화폐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같이 한번 노말틱 코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코인 좀 넣어 볼까요? 노말틱한테 얼마를 줄 거냐면 1000개 줍시다. 오케이. 그리고 또 누구 드릴까요? 10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코인을 만들었어. 코인을 만들고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놔. 그리고 나서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다가 어라? 김진우님이 지금 리액션을 너무 잘해줘. 너무 재밌어. 김진우님, 제가 코인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100개 넣어줘. 그리고 여기 900 이렇게 적는 거예요. 100개가 이동했죠? 그러면 김진우님 150개 받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노말틱 코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공 하나만 더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재산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김진우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공을 하나 뺐어. 그러면 김진우님은 그냥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코인은 누굴 믿어야 돼? 노말틱을 믿어야 돼. 왜? 노말틱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냥 내 맘대로 해. 내 기분대로 그냥 코인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걸 누가 화폐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믿고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노말틱 못 믿겠더라, 다른 방법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인 거죠. 자, 이거를 지금 세계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미국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하는 거 보니까, 야, 국가, 정부 못 믿겠더라, 나라나 정부가 이렇게 관리하지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런 방법이에요. 이 장부를요 같이 나눠줘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 파일을 가지고 있고, 올드보이님도 가지고 있고, 김진우님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공을 막 붙이면 아닌데? 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900이고 100을 하나 더 늘릴게요, 합의합시다 라고 하면은 이거로 다 이제 싹 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맘대로 이 가격을 막 못 바꾸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블록체인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해킹할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값을 마구마구 바꿀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값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올드보이님하고 김진우님을 뇌를 해킹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꾸게 만들어. 그 방법밖에 없죠. 근데 이게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불가능하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해킹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이걸 가지고 와, 블록체인 해킹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특 뭐 합니까? 모든 곳에 블록체인을 넣어버립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가 대세였을 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데 클라우드를 다 붙여. 클라우드 생수, 클라우드 마우스, 클라우드 키보드. 제가 장난하는 것 같지만 진짜 다 들어갑니다. 메타버스가 인기라고요? 메타버스 마이크, 메타버스 핸드폰, 메타버스 생수 다 붙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도 그 현상이 또 나왔습니다. 진짜로 블록체인을 이곳저곳 다 적용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블록체인은 이 정보를 다 공유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넣어서 보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시스템을 만들 거야. 회원가입 차세대로 나는 블록체인에다 만들겠다, 나는 트렌드 하니까 하면서 회원가입을 이걸로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이 정보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다 공유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해킹할 수 없다라는 게, 함부로 값을 조작할 수 없다는 게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지, 무조건 블록체인을 쓰면은 무적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야지 이제 뭐 마구잡이로 썼다가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암호화폐라는 게 사실 실제로 동전,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A라는 코인이 100개가 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갑 주소와 키가 필요합니다. 요 두 개가 무조건 한 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데에다가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프라이빗 키, 쉽게 말하면 비밀번호라고 할까요? 이 열쇠를 가져야 이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갑에다가 돈을 보낼 때는 이 주소만 알아도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핵심은 뭐예요? 이거예요. 프라이빗 키. 여러분들이 이 지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프라이빗 키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이게 없으면 이 주소를 알고 있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얘는 무조건 같이 다녀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해킹, 범죄자 입장에서도 이 프라이빗 키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을 못 빼옵니다. 되게 믿음직하죠. 해커가 이 키를 못 빼오면 여러분들 지갑에 손도 못 대요. 완전 안전하죠. 이걸 또 반대로만 이야기할게요. 프라이빗 키만 가져가잖아요. 지갑을 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 프라이빗 키만 제가 빼오면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을 제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프라이빗 키가 엄청 중요하다는 건 이해가 됐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 나옵니다. 프라이빗 키는요, 까먹어서도 안 되고요, 게다가 유출되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뭔지 아세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어디다가 저장해 놔야 돼. 근데 저장을 해두면 유출될 위험이 있잖아.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그거를 아무도 못 찾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까먹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잘 지켜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참 힘들겠죠. 그래서 나온 게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암호화폐의 지갑의 역할은 뭐냐면 주소와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갑이 나왔는데, 프로그램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하드웨어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부터 설명을 하자면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 그거고요.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 지갑은 거래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원이라든가 뭐 코빗이라든가 이런 거래소에 가입해가지고 계좌를 연결해서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거래소에서 지갑을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 지갑의 프라이빗 키는 어디 있어요? 거래소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소 사이트가 해킹을 당한다, 그런 방법이 없죠. 프라이빗 키가 털렸다, 그러면 해커들이 그냥 그 주소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빼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만약에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PC가 해킹당하면 혹은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면 똑같이 주소랑 프라이빗 키가 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이 안전한 이유는 변조가 안 된다. 누가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금액을 100원으로 함부로 못 바꾼다. 그게 안전하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키가 유출되어서 금액이 털린다는 거는 위험이 아직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 해킹 당하면은 해킹 당하지, 거래소 털리면 해킹 당하지, 이거 뭐 비트코인 하겠어요? 못하죠. 이렇게 불안하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USB나 혹은 스마트폰 기기 같은 데다가 넣어두는 거예요. 하드웨어에다가 암호화폐를 넣어두는 거죠. 여기에서 프라이빗 키를 보관한다. 자, 그럼 하드웨어 지갑이 만능이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지갑에 프로그램이 해킹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드웨어 지갑, 소프트웨어 해킹으로 자금 유출, 이렇게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지갑하고 연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해킹당하면 또 어쨌든 자금이 유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참 쉽지 않다는 걸 알았죠, 여러분들.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해킹에 안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프라이빗 키, 여러분들 지갑에 매칭이 되는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키가 노출이 되면 해킹을 당하는 거고, 그걸 잘 지키는 게 이제 보안의 관건인 거죠.
자, 그럼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이 해킹 당했다고 정말 이야기를 많이 와요. 대부분 PC가 해킹 당하는 경우, 스마트폰이 해킹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해킹 당하나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해킹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 그렇냐면 약점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돈을 조금 더 빨리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피싱에 많이 당합니다. 새로운 거래소, 새로운 투자 방법. 지금 제가 드리는 앱 설치하면 수익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러면은 대부분 많이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너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여기에서 하면 얼마나 좋은데 라고 해서 그걸 해.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코인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나무위키도 나오고 위키백과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페이스북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얘기를 들었는데 오, 코인비가 되게 좋대, 우와 하고 실제로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코인비는 실제로 보면은 가짜 거래소였다고 합니다. 정상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소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돈을 넣어봤자 그냥 가짜로 숫자만 바뀌는 거고 실제로 코인이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돈이 보관되거나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무위키, 위키백과 유튜브, 페이스북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얘네들이 공신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 의견이죠.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거래소를 소개해줬어.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어. 사람들 후기도 많아. 그래서 다운받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출금할 때 출금 안 됩니다. 해킹 당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그런 카톡 채널 대화도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거래소 앱을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금액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주소와 프라이빗 키를 관리한다고 했죠. 만약에 제가 거래소를 가짜로 만들었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입하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만들고 진짜 뭐 코인을 비트코인을 여기다 보내. 제가 거래소 주인인데 프라이빗 키?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쓰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암호화폐가 아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가치가 올라오려면 더 필요한 게 많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 공신력 있는 곳에서.